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어제 그제 반등을 뒤로하고 다시 후진을 넣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없는 반등장이다 보니까 요즘 영머니 부부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10조밖에 안 났습니다. 이렇게 쪼그라들다 보니까 정말 무브머니가 진행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좀 실감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바닥에 났고요. 인내심도 바닥에 났고 또 계좌잔고도 바닥에 나면서 그러고 보면 참 바닥에 난 게 많은 상황인데 아마 내 얘긴데 하시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식 투자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공부한 만큼 확실하게 그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종목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두 분께서 오늘 도와주실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컴백해주신 반가운 얼굴 만나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성실매, 윤현민, FP 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종목들 오늘 좀 많이 맡겨주세요. 네, 전화도 가능하고 게시판, 유튜브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되고요. 전화하시면은 두 분과 또 반가운 통화도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 늘 또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찬스 많이 활용해 주세요. 325-8200번 전화 넣어주시면 됩니다. 월호님, 블링블링이 어서 오십시오. 마근만님, 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월호님께서는 화가 나신답니다. 위메이드 보니까, 네,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블링블링님께서도 게임주 분위기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참 요즘에 속을 썩이는 종목들이 많죠. 특히 게임주 쪽에서 연말에 화려했던 시세를 뒤로하고 좀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종목 올려주시고요. 저희 마그마님께서 김쌤 나오시네요 하고 오늘 김민주 전문가님을 와락도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김민주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김수영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많은 분들 컴백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오늘 진단 저희 기대해 볼게요. 일단 시장은 조금 아리송합니다. 오늘 보면서 이게 기술적인 반응 또 끝인가? 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지수 바닥이 확인됐다고 보실지, 네, 변동성 좀 완화될 가능성 있을지 어떻게 점검하세요? 네, 저는 지수 바닥은 확인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단지 이제 과대낙폭은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력성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늘 미국보다는 중국에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같이 시간 조금 되니까, 나스닥 차트부터 좀 보시죠. 네,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 하방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시황 간단합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3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 0.25냐, 0.5냐, 50bp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도 이제 긴축 발장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단지 이제 미국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성 이슈가 있느냐,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중국 쪽을 좀 봐야 된다. 아무래도 중국이 G2 국가고 미국과는 조금 경제 스탠스를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각국이 긴축하는데 유동성 공급도 했고 또 중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양의 모멘텀도 좀 있을 거고요. 이 중국이 결국은 신흥국 증시를 얼마만큼 좀 끌어올리고 미국의 어떤 하방 낙폭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느냐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블랙홀 수급분 예측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좀 아팠기 때문에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종목에 대한 체감 지수는 저는 좋습니다. 네, 상당히 탄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탄력성이 있고 종목에 대한 체감 지수가 좋다고 김민주 전문가는 이야기할까? 저는 역시나 실적이라고 봐요. 역시나 실적이 되고 종목들이 좀 탄탄한 종목들은 지금 뭐 다들 손실 중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슬슬 저도 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공략을 아무래도 과대낙폭 구간이었으니까 단기 단타 공략을 좀 해봤는데 결과물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수익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면 그 결과물이 좋았던 것은 제가 잘해서 그랬냐? 그건 아니고요. 중국 시장이 좀 일어나면서 지수가 과대낙폭 구간에서 만회를 좀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몰렸던 수급이 조금씩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낙수 효과의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친환경 쪽을 공략하신 분도 있고 또 IT 반도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정답이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형국에 있는 친환경보다는 물론 성장주에 대한 훼손은 없지만 IT 반도체나 위드 코로나가 조금 더 결과물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셀프 자랑인 듯 아닌 듯한 답변과 함께 시황 전망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키워드는 중국하고 실적이 될 것 같아요. 체감지수는 또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각각인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 느끼고 계신 그 높은 체감력 저한테도 온기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종목들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좀 냉정하게 또 날카롭게 진단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아낌없이 또 후한 칭찬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김윤 전문가님께 종목 맡겨주세요. 전화 게시판, 채팅창 모두 다 활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오플로 가겠습니다. 저희 정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시고 매수가가 23,000원,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이오플로가 2850원이 나옵니다. 사실 뭐 설 직전에 신저가 난 종목들이 워낙에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다 반등이 기록이 되면서 어떤 낙폭과대 탈출 신호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오플로우는 지금 저점에서 아직 탈피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시장과의 어떤 연동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종목 선택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아직 때가 안 온 걸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오플로우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이 회사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번 이제 말씀드렸죠. 웨어러블 쪽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 당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공시는 뭐 무상증자밖에 없었네요. 이제 의료용 웨어러블 주입 약물인데, 유럽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공췌장 이것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 하셨을까,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되는 게, 무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무상증자를 하니까 이제 좀 주가가 보통 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왜 샀을까? 진심으로 좀 빙의가 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노릴 수 있죠. 무상증자 한다고 하니까 수급이 좀 올려서 올라가나? 근데 무상증자가 끝나고 권리락이 시작되면 보통 주가가 3, 4개월 정도 좀 부침을 겪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물량이 좀 많아졌고 위에 또 파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뭐 시황적인 거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무상증자 이런 소식들 분명히 JP모건 헬스케어 때 공략을 하셨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합적법인도 했고 뭐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당뇨 쪽에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거든요. 기술력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8월, 9월에 이 회사가 유럽에 수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럽 쪽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반지인 것 같고요. 지금 딱 보시면 뭐 이제 제약바이오니까 기준 가치는 다르게 둬야 되겠지만 이 회사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아직 매출은 뭐 나오지 않지만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제약보연은 상당히 연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유보율도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낮아졌다.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방송은. 가지고 가시는 데는 문제가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여기서 보니까 시설 자금 확보도 하고 있고 뭐 유상증자도 했고 뭐 종속법인도 하고 좀 덩치를 키우는 것 같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좀 펼쳐봤고 단지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런 모멘텀의 시기가 언제 올 것이냐. 이게 좀 관전인 것 같습니다. 2월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실적분 시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적 종목 위주 아니면 코로나 뭐 관련된 주들 위드 코로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3월은 좀 어렵죠. 왜냐면 일단 뭐 3월 초 중순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뭐 전인민 대회가 있어요. 3월 초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아이러니하게 그 중국의 스탠스를 보고 미국도 FOMC가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중국의 스탠스를 보겠다는 거죠. 거기서 불확실성을 조금만 제거해주면 올라갈 텐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4월에 있습니다. AACR, 아마케라고 하죠. 4월에 있기 때문에 또 아마케 때 이어플로가 약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는 좀 어렵고 면역항암제나 이중항체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걸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로 좀 할 거냐? 아니면 조금 과대 낙폭이 있었으니까 반등 시에 조금 나와서 고민을 다시 해볼 거냐? 저는 후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가가 23,0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니까 투자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회사를 보고 비중을 좀 늘리기에는 부담스럽고요. 뭐 10% 정도 선이면 늘리라고 하겠는데 반등선이 제가 봤을 때는 2,900선까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순환매가 중요하겠지만 23,0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3,000원대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작이 이제 뭐 과대 낙폭 구간이 다 왔으니까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절을 좀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절을 좀 러프하게 잡아서 18,600원 정도까지는 좀 버티는 매매로 손절을 조금 하지 않고 반등 시에 포트 교체를 하는 쪽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호냐, 불호냐 중에서 저희 김민 전문가님의 선택은 호였고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섹터 자체가 좀 분위기가 워낙에 다운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은 매수가 회복 수준에서 일단 한번 후퇴하는 걸로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감안해서 전략 방향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기회 저희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전화한 게 한 통화도 못 해가지고 네, 오늘 기회 많이 드릴 테니까 전화 참여해 주세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점심 드셨어요? 예, 예. 식사하시고, 네, 주식 예, 예. 어떤 거 오늘 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일량 약품요. 일양약품. 예, 예, 네, 예. 매수가 비중도 같이 알려주세요. 28,700원요. 매수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10%요. 10%, 28,000원대 진입하셨군요. 예, 예. 한 2달 넘었거든요. 2달 넘으셨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님이 약간 뭐 매수가 금방까지 오거나 조금 넘어간 적도 있네요, 가격대가. 들고 예, 계시는 예. 동안에. 예, 예, 예. 지금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손질할까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손실도 너무 크고 손질하려니까. 네, 네. 예.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어. 예, 안 그러면 손질가는 어느 정도 되면 팔도 되겠는지 궁금해 갖고요. 2달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보다는 투자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태가 맞나요, 청자님? 예, 예, 예. 이거보다 더 짧게 보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막 크진 않습니다만은, 매도하실 생각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신 상태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으신 건가요, 그러면, 청자님? 아니, 상관없어요. 여유는 있으신데, 일단은 예, 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어지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양약품 일단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여기서 손절 가격이 조금 더 빠른 결단일지 한번 저희도 같이 판단해 볼게요. 손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양약품 주가가 오늘 1.4% 올라옵니다. 24,700원 기록되고 있고 실적이 괜찮았던데요. 네, 배당도 넉넉히 나눠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좀 탄력성, 네, 탄력성이 떨어져서 저희 시청자님의 속을 좀 답답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과대 낙폭입니다. 뭐 이쪽 섹터 전반의 종목들이 낙폭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반토막 더 난 상태에서 조금 미덥지 않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손절에 대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포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인지 같이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어렵네요.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계신데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저는, 뭐, 이토모타 전문가지만, 단 한 번도 거짓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네. 따끔한 충고부터.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을 하신 지 구력이 좀 되셨어요. 보니까 일양약품이 뭐 코로나 치료제로 주가가 많이 갔고, 밑에까지 좀 내려온 것 같고, 뭐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바닥 횡보도 좀 하는 것 같고, 차트 좀 보시죠. 바닥 횡보도 좀 하는 것 같고, 이 바닥권이니까 조금 방송에서 저는 사투리를 안 쓰지만, 좀에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는 그럼 너무 쉽죠.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돈을 다 벌죠. 그나마 반응을 하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고, 회사 괜찮습니다. 올해 뭐 한 200원 정도 현금 배당했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한다 할 때 기업들을 뭐 무시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웃었어요. 어느 기업은 될 것이다. 근데 한 기업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자체가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이런 급등락을 이용하는 어떤 기술적 매매를 하겠다.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이 바닥권 움직임을 보고 샀다는 것을 TV를 보신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리 유튜버 분들이나 그냥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일양약품에 뭐가 있나요?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라도티닙. 라도티닙을 저는 알고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백신, 코로나 백신이 아니고 계절적 뭐 이런 거, 독감 백신 이런 거 만드는 회사. 물론 약도 있습니다. 자양강생도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없잖아요. 지금 호재성을 찾기에는 아직은 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류독감 이런 거 하나 터지면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시장에 코로나 치료제 이미 라도티닙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뭐 주가를 어떤 우리 뉴스플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하나 또 터져주기 전까지는 가기가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28,700원인데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시황적인 거나 유수적인 내용으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29,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달을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2달은 주식에서 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예를 들어 일양약품을 사시면서 내가 했던 목표가가 오지 못했다거나 손절이 내려왔다거나 그럼 정하셨어야죠. 아니면 내가 이 일양약품을 접근할 때 나는 단타로 접근하겠다. 그걸 어기신 거예요. 그래서 종목의 선정도 잘못됐지만 내가 투자 기간을 어떻게 할지 이거를 이제 시청자들이 다 못하세요. 저도 잘 못하고 그래서 크게 의미될 거 없고 이제 어찌됐건 반등이 나오고 있고 과대 낙폭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실적으로 분리가 될 거고 아마 26,000원은 넘어갈 겁니다. 이때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비중이 10%니까 여기서 욕심을 내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6,000원 좀 넘어가면 5% 정도는 줄이시고요. 더 가도 잘했다. 주식시장은 내일 모르니까.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는 29,500원 정도. 그러면 약간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손실이 한 2%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는 뭐 하루 만에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마음 두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손절은 21,600원 저점 이탈 시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처음에는 불안하게 들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신 목표가가 좀 괜찮게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님은 좀 어떠세요? 만족할 만한 가격대 받으신 거 맞으세요? 예, 네. 제가 이거를 네. 처음에 네. 단타로 들어갔어요. 짧게 보셨군요. 예. 제가 주식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투자금은 한 1억, 초보자세요? 예. 1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계좌에 5천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 물리갖고 지금 어떻게 할런지. 지금 고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예, 김희 예. 전문가님께서 이력이 좀 있으신 걸로 오해를 하셨는데 예. 짧은 투자 기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고 이것도 손절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일단 잘 예. 처리하시고 좀 굉장히 또 신중하게 네, 종목 잡아주세요. 소재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전화 드릴게요. 네,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일양약품 받으셨습니다. 그러네요. 제약바이오 참 투자할 때는 투자 기간을 좀 넉넉히 잡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단타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일양약품을 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결론은 네,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또 많이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또 김민 전문가님께서 권해준 팁도 같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저희 강태영님의 종목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DI 남겨주셨는데, 오랜만에 진단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DI 매수가는 9,700원, 비중은 30%, 넉넉히 넣으셨는데, 주가가 DI가 8,200원, 네, 요 정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 거래가 굉장히 얕아졌어요. 10만 주 내외 정도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모든 지지선을 이탈한 상황, 네, 신고점 대비로도 한 23% 정도 눌림목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DDR5 수혜주로 많이 올라왔다가 9월부터 추세가 좀 많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상태 어떻다고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이 종목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후회가 남는 게 제가 공략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싸이 아빠 회사라도 네, 이게 4,000원이었네 그때. 저도 수익이 크게 못 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다 잘못한 거죠. 회원들이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이 주가가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엄청 200%까지 갔는데 수익이 크게 안 났던 것 같아요. 20, 30% 정도. 이 회사 괜찮습니다. 이제 검사 장비 쪽인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DDR5 좀 바람이 불 거다. 지금 이제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제 PCB 쪽으로 가 있지만 검사 장비 쪽이니까 특히 이 검사 장비 쪽인데 이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어프라이드 머트라이얼즈 등 그다음에 네덜란드 기업이죠. 이 검사 장비 EUV 장비 수입 이력이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에서 확보하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막 날아가고 TSMC랑 너 서로 달라. 그런 이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가 너무 쌌어요. 4,000원인데. 지금도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올해 실적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적에 좋아진다는 것을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이제 1,700원까지 뛰었다가 가격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살려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단가 보니까 9,700원이니까 21선 언저리 공략하셨거든요. 21선. 수익이 조금 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올드했고요. 차트를 좀 돌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도 좀 보기 편하시게. 지금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떠십니까? 할만하죠? 차트가 참 메리트가 있고. 근데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21선 저도 보고 우리 김수경 앵커님도 보고 다 보는 자리잖아요. 다 보는 자리에서 반등이 되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고 단지 안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 괜찮고 실적 괜찮은데 주가를 프리미엄으로 좀 가져다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탄력성이 좀 둔화되어 있을 거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지정이 과연 마무리가 됐을까? 저는 의구심이 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장세로 흘러갈 공산이 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중국 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황적 요소죠. 유동성 공급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진핑의 어떤 공치사, 우리가 인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돈을 풀었다. 이런 내용이 아닌 조금 부정적인 긴축을 하겠다. 기업을 때려잡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지수가 또 흔들리겠죠. 그러면 다음 구간이 7,000원대예요.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죠. 투자 관점으로 갈지, 매매 관점이니까 비중을 좀 줄일지, 아니면 좀 버틸지.
버티기에는 비중이 부담스럽죠. 30%. 네, 부담스럽죠. 제가 봤을 때 이미 조정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사모투자 뭐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유한책임 사원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뭐 음악 관련 이런 걸 만든 거 보니까 좀 복잡해요. 회사가 원래 여기 검사 머신 장비 쪽인데 이런 것들이 섞이면 그러니까 뭐 신성장 사업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는 관심을 안 둬가지고 이런 복잡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원래 고유의 기술력으로도 장비 잘 팔고 실적 좋고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할까? 저는 모르겠거든요. 네, 3분기 실적은 안 좋았고 4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 좀 하시고요. 뭐 탄력성은 둔화됐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굳건합니다. 저는 뭐 8만 원 넘어가는데 문제 없다고 보는 쪽이고요. 외국인들은 분명히 각을 재고 있습니다. 한 차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등 때 누가 압축을 잘하고 누가 수익률 게임에서 앞서 나가냐. 그것이 스윙이 됐든 중장기가 됐든 뭐 단타가 됐든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단지 저는 뭐 이 종목에 관해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비중이 이제 30%니까 금리 인상도 뭐 선반영되고 있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이미 3월의 금리 인상은 100%로 반영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DIA 30%는. 네. 그래서 반등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9,000원을 제시하고요. 9,000원이면 9,700원이니까 손실 7%밖에 안 돼요. 겁내지 마십시오. 저도 뭐 잘못할 때 뭐 20, 30%씩 손절도 합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 20% 드리고요. 반등 목표가는 9,700원. 거의 본전이죠. 본전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R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저희 행복샤랄라님께서 전문가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시라고 또 저희 은결님께서는 상담자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마음씨 너무 예쁘시다고 이렇게 답글 남겨주셨는데 이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명인들의 복귀도 출연하시죠? 네, 명인들 복귀도 네. 있습니다. 그때도 뵐게요. 시장 열심히 좀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분석해 주세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윤희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또 얼굴 좋아지셔서 컴백하셔가지고 또 마음이 놓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여기서 또 진단쇼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커피를 오늘 쏘려고 합니다. 저희도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퀴즈 일단 문제 제가 내드릴게요. 네, 토마토 증권통 오후 5시에 방영하는 프로그램명은 힌트가 너무 노골적으로는 좀 나간 것 같은데 오늘 장 복귀를 통해서 내일 장을 준비한다라는 컨셉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자는 토마토TV의 패션 리더, 네, 합정동 민박, 네, 방금 만나보셨던 김민준 전문가님 출연하시는데 제가 앞서서 더 노골적으로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업로드 하시는 게 조금 방법이 달라진 게 지금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게 아니고요. 진단쇼 유튜브 방송 내용이 잠시 후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 해당 영상의 정답 댓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자정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감 시한 오늘 자정까지고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커피 쿠폰 1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진단쇼 시청자분들 많이 개타셨으면 좋겠고 정답 영상 그쪽에 올려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햇살이 너무 좋다고 저희 진정 주리님께서 날씨 남겨주셨는데 이제 반짝 추운 거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다가올 봄을 맞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남국범님께서는 주식으로 돈 벌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코피도 저 가끔 흘립니다 해주셨는데 코피도 불사는 이 노력의 결과물 분명히 또 큰 행복한 결과물로 해피엔딩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네, 남국범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윤여wen FP님 모시고 얘기 이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성실맨이라고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오늘. 네, 오늘 좀 스케줄이 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오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이게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시장이 워낙에 방향이 없고 종목들도 뭐 2박 3일 올라가다 고꾸라지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추세 대응 가능한 섹터, 이게 어느 쪽이냐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떤 쪽 보세요?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전 여전히 IT랑 반도체 섹터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없고 또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오르고 다시 내리고 좀 그 흐름 자체가 좀 일정하지 않은 이런 트렌드가 계속 모든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좋았지만 오늘은 뭐 게임주가 하락을 하고 반도체 섹터가 좋고 뭐 리오킹이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좀 비빌 수 있는 언덕은 결국 실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제 올해 그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반도체 쪽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좀 약간 하드캐리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좀 시장이 살짝 좀 반등이 나왔을 때도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안전한 자리, 그다음에 좀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제 밤이었죠. 이제 오늘 새벽에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관련된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IT 쪽 부품 쪽으로도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 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같은 좀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좀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반도체랑 IT 부품 쪽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내는 거는 이제 개개인마다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네요. 네, IT 반도체 쪽에서의 종목들 잘 솎아내시면 옥석 고르기 요즘에 많이 힘드신데 옥을 좀 많이 골라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저희 힌트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퀴즈 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오후 5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진단쇼다 하시면은 진단쇼 그 영상 클립에 퀴즈의 정답을 남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쉽게 제가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정답 맞추셔가지고 네, 스벅에서 맛있는 커피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진단쇼도 좋아요, 구독도 한번 버튼 눌러주세요. 이념인 FP와 저희 종목진단 이어갑니다. 오늘 좀 섹터 다양하게 종목들 많이 올라오는데 전화 먼저 받아보고 이번에 출발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종목은 오늘 어떤 거 궁금하세요? 이스트 소프트고요. 네. 17,400원에 30%요. 비중을 많이 넣으셨네요. 이스트 소프트. 공부 좀 하셨어요, 이 종목에 수익 대해서? 났었는데 예. 제가 욕심을 과하게 부렸나 봐요. 얼마짜리에서 못 파셨어요? 팔고 싶을 고민하셨을 때가 얼마세요, 소장님? 2만 원이요. 2만 원에 못 파시고 그때는 눈높이가 어느 정도셨어요? 2만 원에 안 파셨다고 하니까 얼마에 파시고 싶으셨을까요? 전거 좀 뚫을 줄 알았어요. 아, 뚫을 줄 알았는데 기간은 길어지는데 지금 손실이 나신 거군요. 네. 근데 네. 며칠 전에 8일 날인가 언제 갑자기 그날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뭔 일이 있었나 싶고 네. 그래서요. 갑자기 주가가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때 11% 급락한 날 말씀하시는 거죠? 며칠 전에? 네, 네. 그날이 화요일 날인가 언젠가 아무튼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왜 급락을 했나. 그래서 팔 거 괜히 안 팔았나. 그리고 욕심이 너무 과했었나 더 불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적 불안도 좀 있고, 높은 가격대에 못 파신 또 아쉬움도 있으시고, 그 기회가 다시 올지 한번 저희가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네, 괜찮으세요? 시간밖에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시간밖에 없으신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넉넉하게 시간 잡고 저희가 그럼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네네. 예, 유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님께서 아까우시겠어요. 27,000원까지 전고점 그 파시고 싶었던 가격대하고 멀지 않은 구간에서 2만 원이 왔었는데 그때 못 파신 게 너무나 애석하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14,950원 기록이 되고 있고 2월 8일 날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당시 주가가 12% 가까운 급락권 그리고 오늘까지도 반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이 이렇게 과대했던 뭔가 이유가 있을까? 이게 조금 찜찜하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 8일에 지금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간 뭐 투신 연기금은 아니고 지금 보험 쪽에서 좀 많이 수급에 좀 매도가 나오면서 확실히 좀 그날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2월 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흔들렸던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뭐 게임즈라든지 NFT 관련된 쪽에 좀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좀 심하다 보니까 관련된 쪽으로 지금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RGB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AI 쪽으로 좀 완벽하게 좀 변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AI 앵커를 시작으로 해서 뭐 이제 아나운서 강사, 뭐 AI 클론을 좀 만들어서 뭐 송출한 이력도 좀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자회사죠. 그 자회사 중 하나는 이제 라운지의 어떤 가상 피겨 서비스를 또 이제 좀 폭발적으로 좀 성공을 시키면서 제가 볼 때는 좀 가시적인 퍼포먼스도 좀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또 AR 뭐 기술을 좀 접목해서 모바일 웹을 좀 할 수 있는 뭐 제공을 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IT 쪽 이제 부품인데, 사실은 이제 이 RG 관련된 부분들 또 뭐 시큐어 같은 쪽에서 지금 IT 보안 사업도 좀 상당히 좀 여기 연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AI라든지 IT 보안 사업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떻게 모멘텀을 좀 묶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한번 다시 이제 좀 상승의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 좀 자료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여기서 이제 얼마큼 더욱더 이제 터닝 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좀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AI라든지 이런 뭐 NFT 쪽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세가 어떻게 보면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좀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같이 구포조에서의 어떤 위상이 흔들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성장성이 높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그때 매도를 못하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은 홀딩을 하시면서 좀 바로 반등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한번 좀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홀딩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시면은 너무나 그 2만 원대 못 파셨던 게 마음에 두고두고 걸리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들고 있어 보자.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진단 정도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파지 마시고 일단은 상황 조금 더 지켜보시고 또 한번 타이밍 왔다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전화 주세요, 사장님. 저기 네. 조금만 더 사면 안 될까요? 10%만? 지금 더 사고 싶으세요? 비중이 더 늘리셔가지고 단가를 낮춘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동의해 주실까요, 대표님? 저는 좀 30%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있으시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 좀 수익을 내셔서 차라리 상계 처리를 하시는 방법을 좀 권장을 드리고, 한 종목이 30% 넘어갔으니까 일단은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분산 투자를 저희 선호하시기 때문에 너무 비중 많아지시는 것보다는 그 기회비용 다른 데 써보자. 그리고 IT 반도체 추세 대응 섹터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장님. 요긴하게 헌금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 소프트 먼저 봐드렸고요. 다음은 한화 시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화 시스템은 저희 가블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8,300원이시고 비중 많지 않으세요. 네, 10%. 얼마 전에 매수가가 왔는데 그때 못 파셨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번에는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보니까 매도 타이밍 놓쳤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한화 시스템의 그
그때 파시려고 했던 가격대보다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네, 15,550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놓친 거를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상의 가격까지도 혹시나 가능할지 좀 봐주세요. 저는 한화 시스템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유력하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뭐 방산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좀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올 한 해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해외 쪽으로 좀 방산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조 단위 이상의 좀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앱 관련된 쪽으로도 지분 투자가 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구체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지금 테슬라 쪽 이제 그 쪽에서 지금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쪽으로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슈팅이 좀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너무 빠르게 이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충분히 좀 자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이는 좀 수급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반등한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기다리시게 된다면 좀 높은 가격에서 좀 매도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주봉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한 19,000원 정도를 넘어가게 된다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을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좀 신고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주항공 쪽은 좀 오래 좀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살짝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목표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안 파신 게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눈높이 높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투자 유망한 종목으로 다만 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투자해 주시면 또 넉넉한 결과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블레님 기분 좋게 진단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퀴즈를 내드렸는데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여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세요. 네,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의 수준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난이도 업그레이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답글 남겨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에 남겨주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는 정답이 나오는 그 영상 클립 거기에다가 정답을 적어주셔야지만 커피를 또 여유 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남기는 방법 조금 달라졌으니까 꼭 참고해서 기억해 주세요. 전화 다시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성적 어떠세요? 선생님 주식 할 만하세요? 네? 요즘 투자할 만하세요? 수익 괜찮으세요? 아우, 힘들어요. 어려우세요. 종목은 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예, 네. LG전자요. LG전자 네. 매수가 얼마세요? 15만 5천 원이요. 15만 5천 원. 비중 얼마 넣으셨을까요? 한 20% 조금 못 돼요. 20% 안 되는 가격대 15만 5천 원이시면은 꽤 네. 되신 것 같으신데요? 사신 지가? 네? 사신 지가 네, 좀 됐어요. 되셨어요?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가을경에 들어가셨습니까? 소장님? 네? 가을경에 사셨어요? 어쨌든 작년에 좀 투자가 되셨고 지금 한 12만 9천 원, 13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네. 게 좀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17만 몇천 원에 했어도 그때 욕심부려갖고 안 팔았거든요. 그때가 얼마 하셨어요? 못 파신 가격대가? 17만 5천 원까지 갔었어요. 17만 5천 원에서 놓치셨군요, 타이밍을. 네, 예, 안 했어요. 욕심부려갖고요. 그때 거의 근데 신고점 부근이었어요, 시청자님. 신고가 나올 때쯤, 맞죠? 그랬었어요? 네. 네, 17만 7천 그러고는 원이 계속 보니까 신고가라서, 네. 다시 되돌림이 제가 나왔기 올라갔고, 때문에, 예, 고민이 경험이 되시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좀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그때 못 네, 파신 네. 전고점의 가격대 다시 한번 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적인 네. 여유 감안해가지고 한번 목표가 잡아드려 볼게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인내심 많으신 걸로, 네, 시간 있으신 걸로 체크를 해드리면서, 네, 17만 7천 원이 작년에 2월에 나왔던 가격대입니다. 그 근방에서의 팔까 말까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파셔서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기는 합니다. 기간이 좀 길어지신 상태에서 12만 9,500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네요, FP님. 네. 예, 일단은 사실 좀 코스피 대비해서도 사실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많이 지적을 받았던 이제 회사인데요.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휴대폰 사업을 좀 정리한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도 그렇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1분기 추정치가 좀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1조가 넘어가는 부분, 좀 계속해서 컨센서스는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여전히 OLED TV 쪽은 상당히 좀 가전 프리미엄을 통해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이 좀 최근에 좀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올 3분기 정도부터는 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이제 LG전자를 뭐 휴대폰 사업부가 좀 없어지면서 좀 TV라든지 가전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전기차 관련된 쪽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업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저는 17만 5천에서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봉상으로 15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에 좀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17만 5천에서 18만 원대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놓치셨던 그 가격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네. 네. 너무 그때 타이밍 놓치신 거 그러면 아까워하지 얼마나 마시고. 기다려야 될까요? 아, 투자 기간이 좀 궁금하세요? 네, 네, 얼마나 대략적으로 될까요? 네, 예측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제 기간을 맞추는 게 좀 상당히 쉽진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좀 수급에 약간의 좀 교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원상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 범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뭐 자사조라든지 어떤 이런 좀 매입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주가 방어를 좀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연기금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싸졌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기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한번 좀 반등의 여지는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니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좀 기다리실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요. 거기다 조금 더 살면 어떨까 싶었어요. 아, 지금 비중이 좀 20%. 잠깐 내리게. 네, 20%대 조금 짧게 답변해 주세요, FP님. 선호하시는 라인을 넘으시려고 하거든요, 비중을. 예. 그러니까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비중을 더 실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중을 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15% 이상 넘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추가보다는 오히려 그냥 반등에 매도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좀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 지금 비중만 잘 관리해 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질문 주시네요. 다음 저희 짧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임성진님의 JST인데 매수가가 4,770원, 비중은 5%밖에 안 되시는데 대복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컨셉을 리오프닝주로 바꿔서 봐도 될까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또 K보석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리오프닝주로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JST나?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많이 좀 주가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면 한 3,000원대 초반, 그 다음에 2,000원대 후반에서 지금 외인들의 매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좀 밑에서 지금 힘을 응축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북 경협보다는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시가총액도 그렇고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나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에 좀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4,200원대까지는 그래도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반등이 나오게 한다면 좀 급등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계속 보시고 계시다가 4,000원대 이후부터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는데도 점차 줄여나가는 거 그거 권장하세요? 비중 많지 않으십니다만은 4,000원 넘으면 그래도 결국은 뭐 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고 솔직히 네.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중한 자금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 최소한 좀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점진적인 비중 축소까지 네,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대북주를 가지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좀 컨셉이 바뀌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라도 좀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다만 4,000원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면서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JS나까지 저희 진단 받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금방 가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코스닥 지수 누가 껌 붙여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900에서 번번이 이렇게 매물대를 맞게 되니까 좀 지칩니다. 네, 오늘도 896 다시 밀리네요. 네, 1.6%가량의 내림세 나오면서 거래소와 오늘 코스닥의 갭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방 변동이 좀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장중 저가대이기 때문에 어제와 좀 비슷할까요? 요거 흐름 좀 잘 보시면서 900선 오늘 방어할 수 있을지 900선 깨지면서 마감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거래소도 뭐 시원치는 않습니다. 네, 보합권에 등락권 네, 이 정도 플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자리로 좀 여유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울라처리님께서는 오늘도 끝까지 대박을 위해서 가봅시다 라고 파이팅 외쳐주셨는데 끝까지 네, 긴장감 놓치지 않고 집중력 있는 매매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단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대응 잘하십시오. 저는 내일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